다 물건자, 물건 사면, 현금 청산, 시장 뒤흔들, 대법 판매, 많은 물건을 한 구역에 한 명이 소유를 했을 때 다 물건자다. 그 다음에 한 세대, 1세대 다 물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당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합 설립인가 후에 나고 나서 이 물건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한다.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투자 금액, 사업성, 인프라, 가능성, 개발 호재, 세금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현장 활동할 시간도 없고 소품 팔 시간도 없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투자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환입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3개월 연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도 1년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체주택인 빌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나 확정 구역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마트 가서 1, 2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그만큼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사항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현금 청산 기준입니다. 현금 청산 기준, 즉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현금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리미엄 자체가 몇 억씩 올랐는데 이것을 싹 다 손해를 보면서 현금 청산을 당하면은 그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는 예방법이라든가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재개발 빌라 투자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게 되면은 본인의 투자금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금을 갖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업성,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비례율이 나와서 정말 내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가 판가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가능성이겠죠.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무산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가서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지 아니면 구역인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변두리 외곽에 있으면 집가 상승이 힘들겠죠. 그만큼 탄탄한 개발 호재가 받쳐주면서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 집가가 정말 폭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뚜렷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금적인 부분이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거에 맞춰서 세금적인 부분을 알아야지만 속된 말로 먹을 게 커질 수가 있겠죠. 세금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놓친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손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양도 차익이 그만큼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정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목적이 뭔가요? 바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투자가 재개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정말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 플러스해서 다른 측면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철회 후 모아타운으로 추진됐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사업이 바뀌었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도 바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당첨 제한으로 현금 청산, 피 싹 다 손해, 해결책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남 3구역이 이 재당첨 기준 때문에 프리미엄 싹 다 날렸다는 뉴스 기사도 떴습니다. 그걸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 재개발 다물권자 매물 매수 현금 청산 당했다. 다물권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23년도에 이제 판례가 나오면서 더더욱 부각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죠.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이죠.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모 접수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 공모 접수가 들어가서 선정이 됐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언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모르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개발 투자 상담만 정말 몇백 분 이상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도지사가 이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일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 호가 나와 있습니다.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후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이 되면 안 된다. 등기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후에 신축이 된 분양 물건은 싹 다 현금 청산을 당한다. 왜? 기존 필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후에 건축이 된 신축 물건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신축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축 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이 이후에 건축이 된 필지를 분할한 신축에 대해서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래를 차단하는 목적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사면 현금 청산 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신축이죠. 신축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그것을 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하는 거지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전에 건축이 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등기 기준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전에 등기를 무조건 쳐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등기를 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일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물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정비사업 유형별 권리 산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통합, 모아타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제각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비사업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꼭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권리 산정 기준이 다 제각각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신축 물건을 샀는데 분할이 됐다. 그럼 무조건 현금 청산을 당하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신통기, 모아타운, 권리 산정 기준일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이미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일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정지다.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겠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에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 선정이 된 지역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권리 산정 기준일부터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재당첨 제한으로 현금 청산, 피 싹 다 손해, 해결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5년입니다. 5년 재당첨 제한이 17년도에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이 됐었는데 이 5년 안에 청약을 당첨이 됐는데 그 이후에 5년 안에 다시 청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관리 처분이 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만 가져라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2017년도 8월 3일날 투기 과열 지구가 어떻게 됐죠? 정말 서울 전 지역에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서울 자치구가 11개 구가 자치구가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권 웬만한 지역들, 서울은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다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재당첨 제한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가 5년 재당첨 기준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시점이 투기 과열 지구였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 1월 3일 날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투기 지역 대폭 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서울 25개 자치구가 다 투기 과열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3일 날 23년도죠. 작년 1월 3일 날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 빼고 바로 강남 3구와 용산구 4개의 자치구만 빼고서 투기 과열 지구를 싹 다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물건이 또 투기 과열 지구다. 근데 5년 안쪽이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5년 안쪽이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 물건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년도 1월 3일 날 많은 지역들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죠. 그런데 이 해제가 되고 나서입니다. 해제되기 이전에 뭐 관리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청약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청약 취소되는 거고 관리 처분 받은 매물도 현금 청산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월 3일 이 이후에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에 청약이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은 투자 매물이 관리 처분이 났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일 때 5년 재당첨 제한을 받는 거고 투기 과열 지구 비조정. 그런데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무조건 묶여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웃돈만 9억인데 사라진 아파트 한남 3구역 현금 청산 날벼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보게 되면은 한남 3구역 현금 청산자 216명, 20명 중 1명 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조합원 수가 3,000명이 조금 넘죠. 4,000명 가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20명 중에 1명이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아깝죠. 한남 뉴타운 프리미엄만 10억입니다. 10억을 그냥 하루아침에 날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조그만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권리 산정 기준일, 그 다음에 5년 재당첨 제한 이것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다물건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를 했다. 정말 프리미엄 10억 날리는 겁니다. 정말 아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일부는 소송 전에도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정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5년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는 도정법, 법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헛수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기과열지구내 5년 재당첨 제한 큰 이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5년 재당첨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청약 및 관처 후 5년 이내에 또 청약 당첨 및 관처 이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거나 아니면 관리 처분으로 인해서 내 빌라가 입주권으로 바뀌고 근데 5년 이내에 또 당첨이 되거나 관리 처분이 나면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무조건 현금 청산을 당한다. 이 내용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비조정 지역이 껴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과열지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산 같은 경우죠. 용산 같은 경우 이제 투기과열지구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비조정 지역이 하나 껴있어야지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 처분이 났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이 청약이라든가 관처가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꼭 이제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 확정 물건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왜? 나는 그런 이력이 없어서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5년 재당첨으로 인해 5년 재당첨에 내가 걸려. 그래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5년 재당첨 확정 물건이 되겠죠.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데 이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은 그 전에 청약 당첨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를 해서 관처 물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5년 동안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5년 재당첨 제한 확정 물건을 사면은 상관이 없나? 네, 맞습니다. 결론은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관처 시 매수하면 현금 청산을 당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 내에 관리처분 이전까지는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이 5년 재당첨 제한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확실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정말 3년 전에 청약이 당첨이 됐네. 이것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정말 내 물건이 관리 처분이 났네. 근데 현금 청산이래. 근데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빨리 팔 수가 있었겠죠. 관리 처분 나기 이전에. 왜? 우리가 관리 처분 이전에는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나서 5년 재당첨 제한으로 걸리는 겁니다. 이 이전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죠? 관리 처분이 나고 나서 사시는 분들이겠죠. 관처 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청약에 당첨이 됐고 그다음 3년이 흐른 후에 이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가 아니라 다른 자치구죠. 다른 자치구에 관리 처분이 나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재당첨 제한으로 걸리지도 않겠죠. 그쵸? 무조건 투기과열지구가 같이 묶여 있어야지 5년 재당첨 제한으로 걸리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조정 지역이 껴 있어야지 상관이 없다라는 점 투자자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2조에 나와 있는 문항인데요. 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예외 조항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조항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6항이죠. 6항 보시게 되면은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년도 10월 24일 날 이제 신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청약이나 아니면 관초로 인해서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면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관리 처분이 나서 나한테 어쩔 수 없이 상속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부모님이 뭐 정말 하늘의 뜻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 뭐 시간을 연장하고 땡기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받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상관이 없다. 뭐 결혼을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같은 경우는 내가 뭐 3년 전에 2년 전에 당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될 분이 관리 처분이 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3년이 나서 관리 처분이 됐으니까 한 세대니까 현금 청산 당하겠네? 그게 아니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결혼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이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년 재당첨 제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재개발 다물권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잘 듣고 귀 열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물권자 매수 현금 청산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물권자 물건 사면 현금 청산 시장 뒤흔들 대법 판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판단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규정 해석을 잘못해서 청산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거래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현금 청사로 변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은 고려사항을 검토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상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 당하는 겁니다. 왜? 다음 물건자 매물을 매수를 해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A, B, C, D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물건, 많은 물건을 한 구역에 한 명이 소유를 했을 때 다 물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세대, 1세대 다 물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한 구성원이죠. 하나의 세대원이 4개의 물건을 각각 소유를 하고 있을 때 1세대 다물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인 다물건, 그 다음에 1세대 다물건 이 다물건자 매물을 매수를 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당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나고 나서 이 물건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한다. 1인 다물건, 그 다음에 1세대 다물건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1세대 물건 중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매수를 해도 매도자가 세대 분리하면 입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3년도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1세대죠. 1세대 물건입니다. 1세대. 1인 다물건자는 아닙니다. 1세대 물건 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에 매수를 하면 어떻게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매도자죠. 이 매도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세대 분리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원 구성원에서 빠진 거겠죠. 빠지게 되면서 이 입주권 자체가 독립 입주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하면 입주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1인 다물건자 물건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것은 1세대 다물건 물건이 어느 정도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한 것은 이거겠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확정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구역 지정이 났다던가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 때 미리 투자를 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왜 그럴까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5년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권리
관리 산정 기준이 이거 같은 경우도 재개발 예정지 때는 아무런 제반 사항이 없습니다. 현금 청산 당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확정 지역으로 변했을 때,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을 때, 아니면 관리 처분이 났을 때는 제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현금 청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 금액 자체도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단계겠죠. 그만큼 우리는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확정 지역이 아니라 가능성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사업성이 높은 지역, 주변 개발 호재가 탄탄한 지역,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혀 현금 청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혼자서 정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됩니다.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나요?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 사람이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떠안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바로 혼자서도 해결할 수가 있는 나 자신이 전문가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투자 금액, 사업성, 인프라, 가능성, 개발 호재, 세금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다 고려할 수가 있는 나는 부동산 전문가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다가 있을 거고 아니다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혼자서 고민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보다도 정말 부동산 고수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혼자서 이런 것을 다 처리할 능력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 혼자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정말 회사 일도 바쁘고 임장 활동할 시간도 없고 손품 팔 시간도 없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투자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투자 금액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사업성 높고 주변 인프라가 탄탄해서 공실 걱정 없고 가능성이죠. 재개발이 있어서 가능성 정말 중요하죠. 재개발이 안 되는데 빌라에 투자할 목적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지가가 정말 폭등할 수가 있는 지역에, 그 다음에 세금적인 부분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고민 상담 받으시고 핵심 입지죠, 정말 한강변이라든가 용산에 투자하셔서 재개발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